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이 자율주행 끝판왕이 누구인가? BYD가 갑자기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중국은 무시하고 인도를 밀어준다. 자, 이 내용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자, 요즘은 이 분위기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항상 그 이모션이 이끌고 가죠. 그러니까 항상 그 심리가 이 모든 주식 시장의 그 어떤 그 움직임들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공포와 탐욕,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또 시장은 그것에 이끌리는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숫자 보세요. 54입니다. 바늘은요, 뉴트럴 섹션에 있죠. 자, 지금 시장이 54, 얼마 전에 또 51까지 떨어지고 4.40대까지도 떨어진 것이 있었는데 다시 복귀해서 54입니다. 자, 이제 뉴트럴도 그냥 뉴트럴이 아니죠. 중립과 그리드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조금 회복됐다가 또 조금 내려오고 회복됐다가 그래서 거의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뉴트럴 상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심리 상태도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수요일 날이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동 보고서를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그거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노동 보고서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면요, 이 시장이 좀 빠르게 또 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의 그 28일 날 실적 발표는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좋은 전망들까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뭐 다시 그리드 상태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연준의 그 금리 인하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연결된다. 한층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선물 시장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관망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뭐 붉은색 빛이 들어왔지만 다우도 보면은 0.05 빠지고 있죠. 의미 없습니다. 그건 제로죠. 자, 그리고 S&P도 0.04입니다. 이것도 거의 제로에 붙어 있는 거죠. 나스닥도요, 0.02 오르고 있지만 거의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게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모두가 다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잡 리포트와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9월 달에 또 초에 이제 있게 될 그런 여러 새로운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데이터들도 중요하죠. 지금 한 번 더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때 시장의 변동이 빠르니까 이 지금 우리 현재로서는요,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바이 앤 홀드 전략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일 가격 다시 오르고 있죠. 왜 오릅니까? 지금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중동 문제 다시 불거지면서 오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3.7, 3.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큰 변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바이든이 인도를 점점 더 가까이 하고 더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바이든하고 모디 인도 총리죠, 둘이서 오늘 그 전화로 아주 장시간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가 온라인에 이걸 또 포스팅 한 겁니다. 올린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걸 뭐 여러모로 직간접적으로 내가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친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나누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뭐 과시하던 듯한 이런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인도 역사상, 인도 대통령 역사상, 아니 우크라이나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 총리가, 소위 인도의 수장이죠,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모디 총리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푸틴하고 맞짱을 떠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확실하게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이 모디 총리는 바이든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우크라이나의 지금 사태를 직접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왔으니까 처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바이든이 이제 소위 모디에게 좀 뒤에서 인도 너도 큰 나라니까 도와라라는 거죠. 중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으니까 인도는 그 사이에서 러시아 돕지 말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인도 총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 원래 초창기에 있었던 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이든은 확실히 중국은 이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늘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키워줬고, 그리고 또 일본이 이 소위 말해서 또 미국을 본토를 공격할 땐 또 이제 이 다른 파트너를 골라가지고 미국은 일본을 때려버리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중국이 사실 중국이 이제 이 WTO에 나오고 중국에게 기회를 줬는데 중국이 또 감히 미국과 어깨를 맞닿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딱 지나면서 중국이 흔들리니까 그냥 아예 여기서 그냥 아예 눌러앉혀 버리는 거죠. 지금 미국이 아예 뭐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또 사실 중국이 독립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자,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이제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중국이 아니라 인도를 밀어주는 형국입니다. 인도의 투자.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니까 전 세계의 투자들도 인도를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어떤 경제 성장, 인도의 어떤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 자체가 굉장히 줄고 있다. 급격히 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다 빠져버리고 외국 자금이 빠지면요, 실업자들이 그냥 길거리에 막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제대로 된 성장도 아니었는데 막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인 투자들이 다 빠져버린다? 이러면요, 지속적인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인도가 미국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꿈도 커집니다. 자, 타이틀 보세요. 인도가 wants to be a developed nation by 2047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인도가 2047년도쯤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요, 정말 그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꿈도 크고요. 자유롭게 이 사유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아주 든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도가 이제 2047년도에 선진국을 꿈꾼다. 사실 그 1990년대인가요? 그때 미국이 중국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야, 나와라. 니네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면서 중국의 어떤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을 좀 이쪽으로 끌어내서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이제 했는데, 자, 그렇게 막 나와서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렇게 발전하다가 요즘 중국이 다시 본인들의 그 이데올로기와 미국과 맞짱을 떨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인도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렇게 선진국을 꿈꾸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지금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요, 한 10년 뒤쯤에, 그러니까 2030년도쯤에는요, 적어도 5 trillion 이코노미를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국내 총 생산이 5조 달러는 우리가 돌파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2047년도에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이제 지금 사실 이 인도의 문제는요, 이게 만약에 되려면, 정말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여성 평등, 즉 이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이 인도 같은 경우는요, 패트리아키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권위주의, 이게 너무 심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사회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아직도 그런 게 있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뭐 남자 중심이고 남성 중심이고 그런 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됐죠. 여성들이 이제는 뭐 거의 남성보다 더 어깨를 펴고 다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중인데, 자, 어찌됐건 인도가 워낙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못 따라오니까 선진국 가려면 그런 부분들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 되고 문화도 같이 발전을 해줘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이 중국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로 몰려가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이 돈이 막 흘러 들어오니까요. 인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과거의 중국처럼 발전을 이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의 BYD, 즉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BYD 소식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BYD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뭐냐, BYD가 자동차 판매는 열심히 합니다. 뭐 갖다 뺏기고 뭐 저렴한 걸 갖다 팔고 뭐 다 잘합니다. 빠르게. 워낙 뭐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뭐 또 정평이 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뭡니까? BYD도 당연히 알죠. 앞으로 미래 자동차,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자동차는 결국 자율주행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BYD는 자체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힘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취합니까? 결국은 다른 회사 거에 자율주행을 갖고 와서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BYD가 오늘 발표한 게 화웨이의 Advanced Autonomous Driving System을 갖다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와서 이 BYD 자동차에 장착하겠다라는 거죠. 그 지금 뭐 이 첫 번째 BYD 자동차 모델은요, 바오 8 SUV입니다. 자, 요 자동차 핑크빛으로 알람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이 BYD가 화웨이의 이 자율주행 기술을 쓴다. 이건요, 뭐 본인들 입장에서 협력이지만. 미래의 이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건 정말 그냥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이, 즉 자율주행을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미래를 결국은 이게 압도하는 기술이거든요. 그게 결국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기술도 갖고 있죠. 이제 그 운용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는 당연한 거고요. 그 전기차 판매는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빌려 쓰고 싶은 회사들이 너무 많겠죠. 근데 결국 기술력이에요. 이 테슬라가 기술력이 가장 압도적이니까 테슬라는 뭐 지금 현재 뭐 이 웨이모가 자율주행을 하고 뭐 이러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아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머스크는 한계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켓 개발하는 것도 보세요. 어느 한계를 둬버리면요, 지금 저 스타링크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생각을 다 뒤집어 버려요. 완전 반대 생각을 하고 남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걸 다 뒤집어 버리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요, 지금 현재 기존의 그 웨이모나 이런 GM의 방식으로 가가지고 세상 다 똑같죠. 화웨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자율주행에 가서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획기적으로 이제 그 사람처럼 이 운전하는 그런 차를 가겠다. 즉, 이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추론하는 그러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는 이제 이번에 발표도 나오겠죠. 10월 달에. 그때 이제 로보택시 운영하는 그 플랫폼과 이런 관련된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지금 테슬라는 다 가지고 있죠. 결국 여러분 이 BYD 같은 경우는요, 소위 말씀 속된 말로 똥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동차는 열심히 잘 팔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율주행이 없어요. 사람들이 야, 너네는 이 자율주행 이 기술도 없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테슬라를 타보면 기본 오토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른 회사들은 자율주행을 다 장착해서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벌써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BYD가 화웨이 거를 쓰면서 지금 현재 이 경쟁에서 우리도 전기차 이제 우리도 자율주행을 갖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요, 스스로 자기 거를 갖고 있지 않고 자기 플랫폼을 안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냥 어떤 저 밑에서 이제 그 하청업체처럼 그런 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율주행 소식부터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자율주행, 이 현재 12.5.1.3이 나와서, 이 호마즈 캐딜락이랄지, 핵심 멤버들이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잘 타고 있죠. 자, 그런데 호마즈 캐딜락이 오늘 업데이트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자기 아빠랑 이번에 또 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최신 버전을 작동시키고 운전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오늘 자료는요, 거의 압권입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 혹시 아래쪽 사진 좀 보이십니까? 자, 아래쪽 사진이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혹시 이 부분 뭐 익숙하신 분 계신가요? 자,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LA 공항입니다. 자, LA 공항은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LA 공항은 손바닥 보듯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호마즈 캐딜락이 뭐 어머님을 내려주고요, 공항에. 공항 이 오른쪽 편에 주차 길가에 이제 이 파킹을 하고 사람 내려주고 나면 이제 집으로 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LA 공항이요, 사실 이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한국에 가봤더니 한국은 뭐 도로 사정이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이 LA는 공항이 여기가 이제 좁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한 거의 100년 전에 지어진 공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로랄지 어떤 이 시스템이랄지 옛날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 통행량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몰려드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그 차를 가지고 가면요, 이게 빠져나오고 운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굉장히 번잡하거든요. 정말 번잡해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LA 시내로 들어갈 때도 보면 길 빠져나가는 길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길들이 막 합쳐지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그게 정말 그 예상치 못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LA 공항을 운전해 본 사람 알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요, 이 호마즈 캐딜락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직접 가는데, 아버지가 연신 그냥 어메이징하다고 다 놀라고 있거든요. 정말 놀랍다고. 야, 이거는 정말 이런 기술이 있냐면서 놀라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늘 보다 보니까 뭐 조금 계속 원래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계속 조금씩 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 놀란 건요, 정말 이 복잡하고 이 도로가요, 소위 말해서 이 반듯하게 가지 않습니다. 막 중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차가 끼어들고 왼쪽에 있는 차가 끼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스크램블링이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뒤섞여 버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혀 개입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이 길을요, 중간에 끼어드는 차도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먼저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신속하게 이 테슬라의 자율 FSD가요, 이 공항을 빠져나가거든요. 이 복잡한 공항을 천천히 뭐 빠르게 움직였다가 결국 하나도 오차 없이 다 빠져가지고 LA 시내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 나타나거든요. 정말 이건 감동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LA 사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특히 이제 이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건 여기 이 LA의 카운티에 있건 간에 이런 사람들이 다 LA 공항을 활용하거든요. 뭐 한국을 갈 때나 미국 다른 지역을 갈 때도 LA 공항을 타게 되는데, LA 공항에 차를 몰고 가본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이 복잡하고 사람도 보통 운전이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똑바로 써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 한 치 오차 없이 터치하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잘 해결해 나가는 거 보면요, 이건 뭐 그냥 사실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적어도 웨이모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중국 기업들은 뭐 더 비교도 안 되지만 충분히 그걸 다 커버하고도 남아요. 훨씬 나아요.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않죠. 로보택시 이벤트 마치고 나면 다 때가 되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압도적인 기술력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이 앞으로 미래는 자율주행이 없으면요, 끝난 거예요. 정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호마즈 캐딜락이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보세요. 별표 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Being against autonomy is like being against the seatbelt라고 합니다. 자, 이 자율주행을 거스르는 것은, 소위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시트벨트를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는 에어백 있죠. 에어백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에어백이 없으면 어때요? 사고 나면 그냥 죽잖아요. 그리고 시트벨트 없으면 어때요? 사고 나면 꽝해서 몸 다치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서도 자율주행 얘기를 좀 했지만 지금 이 매크로 상황에서요.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자율주행이 앞으로 없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BYD도 아주 급하게 현재 화웨이 걸 쓰잖아요. 근데 화웨이 거도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 뭐 얼마나 실력이 더 있겠습니까? 그냥 뻔한 거지. 뭐 다 GM이나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결국은 이 FSD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기술인 것은 뭐 거의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자, 이것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건데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 데이터는 이게 Autonomous Rise Run Rat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자율주행을 직접 테스트하고 자율주행을 실제로 로보택시로 활용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현재 그 얼만큼 달렸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행 데이터나 마찬가지 거죠. 그 데이터인데 바이두하고 웨이모가 지금 현재 공식적 데이터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요, Autonomous Miles Run Rate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실제로 테스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로 자율주행 마일리지죠. 얼만큼 많이 지금 현재 달렸는가. 자, 그래서 먼저 왼쪽 거 보시면요, 지금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autonomous ride죠.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로보택시로 활용하고 있는 웨이모와 바이두인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바이두, 중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바이두가 현재 거의 한 350만 정도 되죠. 그리고 웨이모가 한 5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마일, 350만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모가 훨씬 많고요. 바이두 돼 있는데, 자, 근데 테슬라는 빵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뭐 테슬라는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른쪽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이게 바로 현재 자율주행을 작동시켜서 얼마만큼 마일리지를 달렸냐.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바이두, 웨이모 그냥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근데 테슬라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8억 마일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18억 마일. 아예 그냥 바이두나 웨이모랑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뭐 카메라 베이스로 이렇게 여러분 그냥 압도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이 많은 마일리지를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학습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호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어마어마한 변수들을 다 공부하고 학습해서 피해가는 걸 알죠. 그러니까 오늘 공항 영상도요, LA 공항, 그 복잡한 공항을 터치 한 번 안 하고 잘 벗어나는 거 보면 정말 가히 충격적인 그런 소위 실력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 FSD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왼쪽 편에 바이두하고 웨이모, 우리 웨이모는 자주 얘기했으니까 바이두 거를 봤거든요. 바이두의 자율주행을 봤는데, 자, 그 바이두 자율주행을 직접 타본 사람들이 이제 이 올라온 그 글을 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30분, 소위 말해서 이 거리가 있는데, 보통 이 택시를 타면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두 거를 탔더니요, 무려 30분이나 걸려가지고 목적지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지금 뭐, 웨이모나 바이두나 이 테슬라를 제외한 많은 그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요, 전부 다 라이다를 달고 또 레이더도 달고 막 덕지덕지 붙여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느려요, 여러분. 그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택시를 타는 거는 스피드잖아요. 내가 더 빨리 가고 편안하게 가기 위한 건데, 오히려 더 느린 거죠. 15분 만에 갈 거리를 30분 만에 간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꾸 뭐랄까요, 이게 프로그래밍 되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없고 항상 양보만 한다고 합니다.
바이두의 이 소위 자율주행들이요. 그러니까 양보만 하다 보니까 다 떠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요, 장사 안 돼요. 근데 얘네들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제 때가 돼서 턱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누굴 타겠습니까? 당연히 테슬라 걸 타죠. 이렇게 되면요,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타기 위해서 막 어떤 플랫폼들도요, 막 우리도 달라, 야 니네 거 달라고 막 그러겠죠. 그런 거 다 플랫폼에 또 수수료 다 받으면 되는 거고, 또 테슬라의 아예 자율주행 기술을 달라고 라이센스를 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막 늘어나겠죠. 오늘 우리 BYD 보지 않았습니까? 화웨이 걸 달고 있어요. 오죽하면 화웨이 걸 달겠습니까? 근데 테슬라께 딱 출연되는 순간, 나오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 걸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결국은 테슬라 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동차 판매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겁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마일, 압도적인 마일리지를 도로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학습을 시키고, 앞으로 슈퍼컴퓨터 오늘 일부터도 봤죠. 슈퍼컴퓨터가 완성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습시킨다 그러면요, 학습시키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실력은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완벽하게 가까워질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중국에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느 정도쯤 팔리고 있고 어떤 분위기인지 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을 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외국 업체들, 뭐 폭스바겐이나 뭐 도요타나 현대나 중국에서는요, 그냥 뭐 발을 디딜 수도 없어요. 그냥 뭐 존재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중국 로컬 업체들이랑 경쟁인데, 자, 지금 특히 2~30만 위안대죠. 중상 정도에 되는 그런 레벨이거든요. 어찌됐건 이 티어, 이 2~30만 위안화의 그 티어 레벨에서는요,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쳤죠. 모델 Y가 6월 달에만 4만 대가 넘게 팔렸고, 그리고 누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21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등을 보십시오. 이게 모델 3거든요. 모델 3는 6월 한 달만 17,900대가 팔렸고,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7897대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모델 Y가 3배 가까이 팔리고 있는 거죠. 누적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좀 비싼 프리미엄 레벨의 자동차 수준의 가격대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뭐 이렇게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BYD 보세요. 5위, 6위에 위치해 있죠. BYD가 갖고 있는 전기차 보면은 현재 매달 이번 7월달, 6월달 보더라도 각각 뭐 7,000대, 4,000대고 누적으로 39,000 혹은 5,600. 지금 여러분 BYD는요, 그냥 사실 물량으로 막 승부를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가격대가 있는 데서는요, 테슬라의 브랜드 네임하고 테슬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뭘 살 때는요, 고가의 제품을 살 때는 보통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 지점에서 브랜드가 너무 좋고요. 당연히 고급 브랜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테슬라의 판매가 중국에서 굉장히 좋잖아요. 비싸지만 전체 디스카운트가 일단 은행의 이자율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위에도 빨간색으로 하려고 나오지만 BYD가 완전 저가 모델은요 굉장히 많이 팔아요. 지금 뭐 사실 정말 저가를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저가 전기차를 막 팔아요. 다만 모델 Y나 모델 3 같은 이런 미티어, 그러니까 중간급 이상의 레벨의 이런 이 자동차 이 영역은요 완전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손쉽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요, 중국 안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아주 모델 Y가 정말 이 견고하게 자기 입지를 지키고 있다. 다른 회사들이 넘볼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많이 덤벼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로컬사들이 덤벼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구간에 가서 테슬라가 이제 그걸 이제 내놓게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이 당연히 테슬라 브랜드를 갖고 가면 또 경쟁력이 있겠죠. 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고요. 이번 3분기는 중국이 하드 캐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너TV였습니다.